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고등학교 입학 후에 첫 시험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고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난도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총 22문제 뽑아봤고요. 먼저 아래 링크에서 문제 다운 받으셔서 풀이 후에 영상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ABC는 세 자연수야. 한 자리 세 자연수. 그리고 얘네 값이 57일 때 요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가 요 식은 많이 봤죠. 곱셈 공식을 많이 해봤으면은 보자마자 요거를 하나 떠올리셔야 됩니다. 차의 제곱의 합에 2분의 1을 한 값. 그래서 보면은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전개를 먼저 해봅시다. 모양새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놈을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나야 돼 있고 항이 여러 개일 때는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차수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A랑 B 중에 A를 그냥 잡고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 제곱항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B-C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은 요놈이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BC로 묶어주고요. 나머지 A가 안 들어가 있는 거는 상수항 취급을 해야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건데 보면은 B-C, B-C, B-C 비슷하게 나올 것 같죠? 그래서 B-C로 한번 묶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A 제곱이 나올 거고 얘를 보시면은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B로 묶으면은 B-C 생기죠? 공통인수.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A, B가 될 거고요. 그다음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얘를 C로 묶어주시면은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C로 묶었다고 치고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 합차해서 A-C를 뽑아내면은 남는 거는 마이너스 C 곱하기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A에 대한 2차식으로 봐주시면은 1차 항의 개수가 B, 상수항이 요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C하고 B 플러스 C로 쪼개주시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이면 합이 B 나오죠? 그래서 인수분해 한 꼴이 A-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꼴이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잘 되었고요. 요 값이 지금 문제에서 57이라고 했기 때문에 57은 1 곱하기 3 곱하기 19로 쪼개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합이 가장 클 테니까 얘가 19가 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1, 하나가 3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A, B, C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B-C를 1, A-C를 3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요 합이 19인 거를 이용을 하면 이제 남는 게 A-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를 더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빼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를 뺄게요. 그러면은 값이 2가 되죠.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값이 7이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XYZ가 있는데 30 곱하기 XYZ 값을 구하라 했어요. 조건을 보시면은 가번에 요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1이다. 자, 요런 문제에서 설정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X에서 1 뺀 거, 2Y에서 1 뺀 거, 3Z-1 요 셋 중에 하나는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곱했을 때 0이 되니까 요런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번을 보시면은 얘는 셋의 합이고요. 얘는 곱의 합을 적었죠. 그럼 곱셈 공식 떠올리시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은 log x, y,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묶어줄게요. 합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곱의 합이죠. 2xy, 6yz, 3zx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은 얘를 좌변으로 넘겼을 때 마이너스를 해주면 전체 값이 0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0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최종 결론 6xyz가 1이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px가 요 놈을 만족을 할 때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나머지 정리에서는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죠. 얘를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얘는 2차식인데요. 보아하니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인수분해 된 꼴을 한번 적어볼게요.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누는 애가 2차식이기 때문에 rx는 1차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를 넣었을 때 값, 3을 넣었을 때 값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p0이 1이라는 거 아니까 여기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에 0을 대입해주시면은 요 놈이 되는 거니까 값이 1이죠. 아, 그러면은 p1이 1이라는 걸 또 알았으니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p2는 p1 플러스 5가 되니까 p2는 6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x에도 2를 한번 넣어봐야겠죠. 2 넣으시면은 12 플러스 4, 16이니까 22가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6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2a 플러스 b는 6. 자, 그럼 여기서 3을 넣었을 때 값이 22가 나와야 돼. 그러면 3a 플러스 b는 22.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a가 16,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6이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Q1, R1 나머지, 그 다음에 얘로 나눈 거는 몫이 Q2 나머지를 R2라고 했을 때 R1, R2가 같도록 하는 A에 대해서 Q1, Q2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무조건 식을 기본적으로 적고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얘로 나누죠. 몫이 Q1 나머지가 R1 그 다음에 4차죠.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양변에다가 얘가 0이 되는 x값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넣었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양변에 넣으시면은 얘는 얘가 r1.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a 곱하기 a 4제곱분의 b 4제곱 딴 게 r2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네 둘도 같다. 그러면은 약분 처리를 해주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네 둘 나가리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 하나, 세제곱 하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네 b로 다 b는 없어지고요. 그렇지? 그러면 남는 것이 여기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니죠. b는 없어졌죠. 마이너스 1 하고 요거 정리해 주시면은 a분의 b. 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a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 다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는 ax 마이너스 a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나 얘도 마찬가지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뭐 1 넣으면은 얘가 다 0되고요. 얘도 0되죠. 그 얘기는 R1, R2도 0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 남은 식만 비교를 해주면 될 텐데 양변에 다 A를 약분해 줄 수 있죠. 그래 놓고 보면은 위에 있는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되거든요, 자변이.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 아니까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A에 약분해 주시면은 X 마이너스 1하고 QX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요 놈이 Q1이라는 얘기죠. Q1. 얘도 마찬가지. A에 다 약분해 주시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합차 이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 우변도 마찬가지 정리를 해주시면은 요런 식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 그러니까 요놈 곱한 것이 Q2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값을 내주시면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하여 이 방정식의 두근을 pq라고 할 때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조건을 봅시다. 자, 베타 알파 1
알파, 베타 1. 자리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F0은 1이라고 하네요. 우선은 두근을 줬으니까 근계관을 이용해서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얻어낼 수 있죠. 그럼 얘네를 이용해서 이 조건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요 놈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베타를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바꿔주시고 가번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기 F 알파는 1이다. 양변에 또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식이 얻어지고 좌변으로 옮기면은 이런 식을 만족해요. 나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을 만족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한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fx 플러스 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fx가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설정해 줄 수 있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f0이 1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f0은 0 넣으시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겠어요. 이게 1이라는 얘기니까 아, 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은 fx식을 구할 수 있죠? fx는 요 식에서 x를 뺀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거 바로 전개를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에 알파, 베타 합이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x. 그다음 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여기다 x를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 플러스 q 값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pq 곱은 근계관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를 이용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곱셈 공식 변형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근의 차는 6이고 밑에 있는 2차 방정식 두근의 차는 k라고 하네요. 이때 k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보아하니 a 들어가 있고요. 그럼 a가 뭔지부터 구해봐야겠어요. 두근의 차가 6이니까 뭐 얘네 두근은 알파, 베타 설정할게요.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근계관에 의하면은 얘네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얘네들의 곱은 마이너스 a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에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죠. 곱한 값.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얘 제곱, 얘 제곱 관계식을 하면은 얘 제곱은 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한 거죠. 즉 플러스 4a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요놈이 20이어야 되니까 a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은 이제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두근을 p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6이고 pq 값이 3이에요. 그럼 두근의 차라고 하면은 이거고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변형을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4 pq 그래서 36 마이너스 12니까 정답은 24가 되어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방정식 4차 다항식 fx가 다음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을 구해라. 가번을 보시면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3p 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fx를 x 플러스 4, 또 x제곱 플러스 16 곱했을 때 뭐 몫이 뭐 qx 그러니까 몫이 아니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3차잖아요. 얘는 4차고요. 그래서 차수 맞추면서 1차식을 그냥 qx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예 얘를 그냥 설정을 해줍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a 이렇게 한번 맞춰줄게요. 그러면 4차식이 되고요. 얘네를 나누었을 때 뭐 나머지가 항상 얘가 되니까 뒤에 남는 거는 3p 제곱이 되겠어요. 괜찮죠? 그럼 나번에 보시면 1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값이 같아야 된다고. 1을 한번 대입해보죠. 5 곱하기 17 곱하기 1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볼게요. 3 곱하기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얘들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같은 거는 나가리 해주시고 얘도 약분 해주시고요. 남는 거는 뭐다? 5 곱하기 1 플러스 a 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 해서 요거 풀어주시면 되죠. 4a 넘어가면은 2a 5 넘어가면 마이너스 8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fx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 쓴 조건이 지금 답번이죠. 보시면은 요 놈은 fx의 인수다. 그 얘기는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p를 대입하면은 0이라는 얘기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p 플러스 4 얘는 p 플러스 16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p 마이너스 4 플러스 3p 제곱이 0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 보시면 합차니까 p 마이너스 16으로 계산이 될 거고 얘네 둘 해주시면 또 합차여서 p 제곱 마이너스 16이 제곱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3p 제곱까지 더해주시면은 4로 묶었을 때 p 제곱 마이너스 64가 될 거거든요.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얘 값이 0이다. p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p는 8. 이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fx는요.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저 식을 만족시키고요. 일단 px는 p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베타 넣었을 때 알파 얘를 만족시킨다고 하네요. px를 2차식 f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로 할 때 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알파, 베타를 좀 파악을 해야겠는데요. 보시면은 제곱이 들어가 있고 알파, 베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뭔가를 빼거나 더해서 합을 구하거나 곱을 구하거나 뭐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한번 더 해봅시다. 먼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으로 묶어줄게요. 얘도 묶어줄게요. 저기에 공통이 생겼으니까 우변을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3 곱하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10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4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빼볼게요. 또 마찬가지 묶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20이 날라가고 이거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네요. 이거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좌변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은 5 곱하기 알파 제곱. 얘 인수분해 해서 적을게요. 합차니까. 이런 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차피 0이 아닐 거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약분 처리해 주셔도 괜찮죠. 아 그러면 남는 건 뭐다? 5도 약분해 주시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0이다. 즉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은 알파 베타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합의 제곱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한 거고요. 자 얘는 20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4 정리를 해주시면은 12 32 그다음에 마이너스 12 그러면은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는 0 이런 꼴이 되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식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fx 우리가 계수를 보니까 a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설정하고 이 상태 그대로 한번 나머지 정의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전개를 하지 말고요. fx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rx라는 놈은 1차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알파 넣으면 베타라고 그랬으니 알파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0 되고 여기서 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베타도 마찬가지 넣어주시면은 얘가 알파가 된대요. 그럼 그 얘기는 rx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줍시다. 그래서 알파 넣은 거 p알파 플러스 q는 베타 또 베타 넣은 거 p베타 플러스 q는 알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해 주시면은 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2 하면은 뺀 것도 한번 적어줄게요. 그러면 q 날라가고요. 그렇죠? 뺀 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줄게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어차피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나가리 해주시고요. P는 마이너스 1 되겠어요. 이걸 이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Q는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얘가 0이 되겠네요. Q는. 자, 따라서 Rx라는 놈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값 넣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틀려가지고 다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잖아요. 얘를 2라고 적어야 되죠. 그래서 Q가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얘는 요 놈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요? 알파 베타 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정답은 4여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보시면은 복소수 문제인데요. 거듭 제곱을 하는 거죠. 얘 값이 자연수가 되는요. 그럼 그 얘기는 각각의 항도 자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i분의 2의 거듭 제곱하고 1-루트 3i의 거듭 제곱을 비교해서 다 자연수가 되는 n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얘를 정리부터 해줍시다. 위아래 1 플러스 i를 곱해주시면은 얘가 1 플러스 i로 정리가 되시고요. 얘의 거듭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제곱을 해보시면은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i의 4제곱을 한번 해보잖아요. 요때 또 다시 마이너스에서 정수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보면은 계속 허수아비 계속 나오다가 정수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n이 4의 배수일 때예요. 그래서 계산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1 플러스 i의 8제곱이 16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4, 16,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곱을 하는 꼴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을 해보면은요.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3i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보잖아요. 또 3의 배수에서 정수가 돼요. 그리고 6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64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의 배수의 정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또 제곱을 한 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그 얘기는 3과 4의 공배수에서는 계속 자연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과 4의 최소 공배수, 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2차 함수 문제인데요. y는 k라는 직선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세 점에서. 일단 얘네들을 그려놓고 저 직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두 곡선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하나가 이렇게, 그 다음 하나가 다시 조금 더 내려서 그릴게요.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냐면은 지금 위에서 한번 쭉 해보면은 만약에 K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조금 더 내려와서 이 꼭지점을 지나게 되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세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네 점에서 만나게 돼요. 네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조금 더 내려와서 교점을 지나는 딱 요때. 딱 요때 또 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두 번째 케이스 하나.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또 4점에서 만나다가 4점에서 만나다가 얘네가 교점이 생기는 순간 또 여기서 3점에서 만나게 되죠. 밑으로는 계속 여기서 4점에서 만나다가 또 언제냐면 여기 접할 때, 꼭지점을 딱 접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 둘을 합쳐서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얘를 첫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K가 얘의 Y값이랑 같아서 얘의 Y값 꼭지점이죠. 꼭지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가 요 놈이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쟤도 마찬가지 표준형을 구해놓고 시작해봅시다. 2분의 1로 묶으시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3 하고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k가 4면 되겠죠? 얘 함수값이랑 같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 이 꼭지점의 y값이랑 같을 거니까 이때는 k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두 교점을 지날 때이죠. 두 교점을 지날 때.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구할 거냐면 k값의 합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교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식 세워주시고 좌변으로 다 몰아 넣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값이 하나가 마이너스 1, 하나가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 5 넣었을 때 값 해보시면은 여기서는 k가 2 또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다 더해주시면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11번 보시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12가 된다.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라. 자, 여기서 근이 두 개 주어졌다고 해서 근계관을 이용해가지고 fx10을 막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이 모양을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식을 굳이 안 세워도 풀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우리가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이 알파 또는 베타로 맞춰졌을 때 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알파 또는 베타일 때 값이 0이 된다고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 x-5가 알파 또는 베타이려면은 그때 x값이 뭐지? 그때 x값이 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5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5가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요 방정식에.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더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0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2분의 20, 즉 11이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 보시면은 함수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절대가 없다 생각하고 요 2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일단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3에서 근을 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무시하고 그냥 그렸다 치면은 마이너스 2하고 3 찍어주시고 요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씌웠으면은 모든 함수값은 다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에는 요 음수 부분에 있는 애를 뒤집어 올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fx의 그래프는 요 놈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양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일 텐데 요 fx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야 한대요. 자,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3x 플러스 k가 이런 식으로 생긴 직선이에요. 그럼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되죠? 그럼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만나면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를 만약에 접하게 된다. 그러면은 3점에서 만나게 돼요. 3점에서.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내려와. 조금 더 내려오면은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접하는 순간보다는 조금 내려와야 돼.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요 점을 지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서 또 3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을 때 교점이 항상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접할 때의 k값, 그 다음에 얘를 지날 때의 k값을 구해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해볼게요. 접하는 게 지금 보시면 얘를 뒤집어 올린 게 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랑 요 직선에 방정식을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변을 한번 넘겨볼게요. 얘네가 접하려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야 돼요. 그러면은 반띵 제곱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요때 k값은 7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점을 지날 때 k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이야. 이때 k값은 6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k값은 6부터 7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최종 결론 k는 6보다 크고 7보다 작다. 근데 k가 정수라고 그랬거든요. 요 사이에 정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가볼게요. 13번 보시면은 이 2차 함수가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의 합이에요. 봅시다. 가번을 보시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2-x하고 2+x 함수값이 같다? 그 얘기는 fx란 놈은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야. 개수를 a라고 설정하고요.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표준형으로. 나번 보시면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요 직선은 접한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은 판별식이나 뭐 완전제곱식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답원 조건을 한번 볼게요. 범위가 1부터 4일 때 얘 최대값은 5, 최소값은 1이다. 지금 보시면은 축이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A가 음수일 때 하고 양수일 때로. 그래서 그거 한번 나눠볼게요. A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이 될 거니까 B가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애 4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4를 대입해보시면은 4A 플러스 B가 1이다. 아, 그 얘기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가 남은 조건을 안 따져봤죠 지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쟤랑 접해야 되니까 fx를 먼저 정리를 해줄게요. 마이너스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방정식 세워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니까 어때요? 접하는 게 맞죠? 완전제곱식 묶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양수면은 최소값이 2를 넣은 게 최소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B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4를 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4일 플러스 5 값이 5가 돼야 되는 겁니다. 5가 아니죠. 1이죠. 1. 그럼 여기서는 A가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fx부터 한번 정의를 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얘랑 방정식 세워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는 어때요? 접하지 않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케이스를 선택해야겠고 그러면은 fx는 요 놈이 되는 거죠.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의 합은요 근계관에 의해서 정답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볼게요. x가 0부터 1까지 정의됐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3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해라. 또 2차 함수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최대 최소 구할 때 항상 축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k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k제곱 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저 지금 축이 k거든요. 근데 k가 뭔지 모르니까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겠어요. k가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은 얘가 지금 위로 블록인데요. 여기가 k죠. 그러면은 0, 1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0이 최대값이고 1이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0 넣었을 때 3이 돼야 돼. 근데 얘 지금 0 넣어보시면은 값이 0이죠? 3이 아니죠? 그럼 얘는 탈락이죠. 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k가 만약에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0과 1이 여기 있을 거니까 1 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1을 넣어보시면은 얘가 3이 된다. 그럼 이때 k값은 2가 되겠어요. 잘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가 0과 1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k를 넣은 게 최대값이 되겠어요. 또 k를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그럼 k제곱인데요. 이게 3이래요. 그러면은 k는 1과 루트 3이 될 텐데 얘가 여기 범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얘도 탈락. 따라서 k값은 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자, 최대 최소 문제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거지 한번 봅시다. 얘도 x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최소값이 4래요. 이번엔 최소값이 4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형을 먼저 구해서 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x-a의 제곱 하고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축이 A야. A도 뭔지 모르니까 아까처럼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은 놈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A잖아요?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0 넣은 거야. 0 넣으시면은 A제곱이 되죠? 요게 4라네요. 우리 지금 음수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괜찮죠? 자, 두 번째. 요번에도 2보다 큰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0, 2 이렇게 들어가면 최소값은 2일 때니까 2를 대입해 보시면은 2-A의 제곱은 4다. 자,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A는 4가 되겠죠. 요때 A는 4가 되겠죠. 2보다 큰 걸로 설정했으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얘가 요 범위에 해당이 되면은 최소값은 A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A를 한번 넣어주시면은 0이거든요. 4가 아니죠. 얘는 탈락이죠. 자,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랑 4.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유형이었고요. 다음 16번 한번 가볼게요. 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가 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의 최대값을 구할 때 문자 하나로 정리해 주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문자 하나로 정리하는 거다. 그럼 가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케이스 나눠주시는데 표준형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x-2a의 제곱 하면은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2a가 2보다 작아. 즉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아래로 블록이죠. 여기가 2a고요. 그치? 그러면은 2랑 4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최소값은 2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다. 그러면 b는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4-얘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요거 대입을 해주시면은 얘거든요. 얘는 a에 대한 2차 식이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걸로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계산 또 틀렸네.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 a-4분의 3제곱에 플러스 4분의 9. 그래서 요때 최대값은 4분의 9가 되겠어요.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4보다 클 때, 즉 a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4보다 크면 2, 4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4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되겠어요. 최소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4를 대입해 주시면은 얘가 되는 거고 이게 4다. 그래서 정리도 해줄게요. 그럼 b는 4 마이너스 요놈으로 정리.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요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은 a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고 플러스 4분의. 그래서 요때 최대값은 4분의 1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요놈이 요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 a가 2보다 큰 구간을 보기로 했죠. 근데 지금 축을 보면은 저게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은 요때 최대값은 4분의 1은 아니겠어요. 그쵸? 어쨌든 체크하시고 우리가 지금 큰 걸 구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어차피 얘가 더 작으니까 그냥 탈락시킵시다. 그러니까 a가 1부터 2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2a를 넣은 게 최소값이 되겠지? 그 b잖아요. 그러니까 b가 4란 얘기야 여기서. 그럼 뭔 말이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끌어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를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사이로 들어가게 될 거고 플러스 4까지 해주시면은 0부터 3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되죠. 2. 그래서 이때 최대값은 2가 되겠어. 근데 둘 중에 얘가 더 크니까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고 4K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가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P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을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를 구해라. 자, 그럼 우선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근을 가져야 돼요. 어쨌든 근을 구해야 돼요. 3차 방정식 해줄 수 있는 건 두릅제법이죠. 그래서 요거 0이 되는 값 하나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A라는 문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는 문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A를 대입해 주시면은 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두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A 넣어주시면 그리고 2분의 제곱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x-a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분의 1a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실근이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a가 아닌 실근 2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2개 나와야 된다? 판별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짝수공 공식 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a. 요 놈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a의 범위가 나오겠죠? 2를 곱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a는 8보다 작아야겠네요. 자연수 a의 최대값이니까 그러면은 p는 7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실근의 합을 구해라. 보시면은 여기서 a의 최대값이 7이니까 a에다가 7을 이제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근이 하나가 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이 2개 나올 건데 근계관에 의해서 합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q는 3이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기본 문제였고요. 다음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보시면은 가번 보시면은 최고 차이 계수는 2다. 오케이. 나번 보시면은 x 플러스 1로 나온 나머지는 마이너스 5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x의 다항식 gx라는 못과 나머지는 모두 요놈이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정리니까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fx는 gx로 나누면 몫이 g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이고 나머지도 요놈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은 차수를 한번 비교해 줄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fx하고 gx가 몇 차인지 하나도 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잘 보시면은 gx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요놈은 gx보다는 차수가 하나 작아야 돼. gx 차수를 한번 제가 n차라고 해볼게요. 얘는 n-1차여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뭐 이 2차보다 높은 애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야. 얘가 3차예요. 그럼 얘도 3차야. x제곱을 뺀들 어쨌든 3차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2차라는 얘기죠. 그렇죠? gx가 2차고 x제곱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gx가. 그래야지 여기서 x제곱이 하나 지워지고 1차가 되죠. 2차, 1차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차여도 안 돼요. 왜냐면 얘가 1차가 되면 얘는 2차인데요. 차수가 높아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애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식이구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적어보시면요. 다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4로 정리. 자, 뒤에 놈도 마찬가지. ax 플러스 b 마이너스 4로 정리.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은 fx 최고 차이 계수가 2거든요. 그럼 최고 차이 계수 지금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a가 최고 차이 계수인데 그러니까 a가 2라는 얘기네요. 얘를 2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게 마이너스보다 해주시면은 b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b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b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b 마이너스 6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7b 플러스 6 없어지고 플러스 6 b 플러스 9는 0 하니까 b는 3이 나오네요. 그쵸? 네. 그럼 끝났습니다. 이제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3에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은 x에 대한 다항식 얘를 x-3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가 된다고 하네요. 자, 얘는 지금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식을 먼저 세우기 시작해야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얘를 얘로 나누는 몫을 qx라 해볼게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요 놈이고요. 자, 여기서는 x에 막 n차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식을 뭐 어떻게 조작을 한다거나 그것보다는 0되는 값을 한번 넣어야죠. 뭐가 0되는 값? 여기가 지금 보시면 x-3, x-3 우변에는 x-3이 인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변에 똑같이 3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의 n제곱, 얘는 9 플러스 3a 플러스 2. 우변은 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가 0이란 얘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라는 관계식을 얻어냈고 그럼 b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그 우변이 지금 x-3 나눠 떨어진다. 즉 인수를 가진다. 그 얘기는 좌변도 마찬가지로 x-3을 우변으로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x-3을 어디서 끄집어내지? 여기 보시면은 a로 묶으면 x-3. 얘는 합차. 그럼 x-3으로 한번 끄집어 볼게요.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괄호 안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a 하나 나오고 x 플러스 3 하나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좌변 우변 다 x-3 하나씩 나가리 해주시고 남는 거는 요 놈하고 요 놈들이거든요. 또 3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죠. 3 대입해 주시면은 3의 n제곱 곱하기 a 플러스 6. 얘는 0이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다시 3의 n제곱이죠. 아, 그 얘기는 얘가 1이란 얘기구나.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5.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b가 나오겠죠. 6이죠? 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6이 되겠습니다. 20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식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가번 조건을 보시면 여기 막 5차 나와 있거든요. 나번도 마찬가지로 5차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잘 보시면은 우리 복소수 할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기 앞에다가 x-1을 곱해주시면 이놈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하고 베타 세제곱 값은 1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알파의 5제곱은요. 알파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베타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요 근계관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 값이 1이니까 베타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또 여기서는 베타를 알파분의 1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두시고 얘는요 알파분의 1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요. 그럼 얘를 대입해 주시면은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보시면은 얘네 다 지워지고요. 그럼 양변에 알파 하나씩 약분해 주시면은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요 알파는 또 나눠줄게요, 양변에. 그럼 이건 뭔가요? 예? 베타가 돼버리죠. 근데 또 베타는 뭔가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 잘 보시면은 fx 플러스 1 플러스 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예요. 왜냐면 나번에서도 똑같이 알파를 베타로 다 바꿔주시면은 같은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개수는 a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저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a는 어떻게 구하나요? 답원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 대입하시면은 7a가 되고요. 3이고 마이너스 3이죠.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냐. 아,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뭐냐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넘어오면 또 마이너스 2 최종 결론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럼 21번 가볼게요. 21번 보시면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나와 있고요. 합이 나와 있어요. 얘는 보아하니 곱셈공식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 2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은 합이랑 곱이 필요해요. 근계관에 의해서. 합은 나와 있는데 곱을 모르네요. 곱을 구해야겠어요. 우선은 세제곱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은 세제곱의 합은요. 합이랑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대입을 해주시면요. 8분의 n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의 다시 2분의 3n 하고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해야겠어요. 요거 세제곱 한번 곱해볼게요. 합차죠?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근데 세제곱의 합은요. 둘이 더하게 되면은 2n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8분의 n 세제곱 2n을 넘겨오면은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n이 되겠어요. 8 해주시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n이 자연수니까요 2가 되겠어요. 그쵸? n을 다 구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합은 1이 되는 거고요. 곱은 아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구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애가 되겠죠. 괜찮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fx하고 gx가 나와 있고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k인 직선 L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이 직선 L은요. 이렇게 생긴 놈이죠. 그다음 가번 조건을 보시면은 m은 정수이다. 나번 보시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직선 L이 얘 또는 얘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항상 2개다. 자, 요거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편할 텐데요. 그래프 그리시면은 fx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gx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판별식 한번 해봐서 둘이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이라는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가 얘로 맞춰졌다 생각해 볼게요. 근데 k 값이 뭔지 상관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어쨌든 k가 뭔지 상관없이 항상 둘이 만나는 게 합이 2여야 돼요. 다른 점의 개수가 2여야 돼. 2개여야 돼, 교점이. 그러려면 당연히 얘랑 얘 동시에 접해야 되죠. 항상. 동시에 접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놈하고 L의 판별식을 D1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의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 얘네가 다 0이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이렇게 잡고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fx하고 요 놈 방정식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k는 0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은요 m제곱 플러스 2k 요 놈이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k는 마이너스 m제곱이어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랑 또 방정식을 세워보면요 x제곱 플러스 m-8x 그러면 제일 넘어오면은 플러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써보면은 이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2k가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m제곱 플러스 2m제곱이니까 3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64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되죠. 얘 인수분해 가능하죠? 근데 m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 놈이 아니고 1이 되겠어요. m은 1이고요. 그럼 그때 k는 뭐가 되겠어?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직선은 이제 뭐다? m 마이너스 2분의 다시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잠시 지우고 다시 풀이를 할게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실수 k에 대해서 직선이 fx 또는 gx와 만난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의 합을 sk라고 할 때 요 셋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대요. 그럼 요거는 케이스 총 3가지 나눌 수 있죠. 내가 두 점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랬을 때 fx에서 두 점, 즉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d1이 0보다 크고 d2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fx 두 점에서 만나고 얘는 만나는 점이 없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gx에서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또 뭐가 있냐면요. 둘 다 만날 수도 있죠. 자, 방정식을 먼저 적어볼게요. fx하고 요놈 해주시면은 이런 방정식. 자, gx란 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4분의 49 이렇게 되죠? x좌표 합을 구할 거니까 근계관을 바로 이용을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에서만 두 개가 만나고 여기는 만난 점이 없어요. 그럼 얘만 따졌을 때 합이 2가 돼야겠죠,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gx에서만 두 개가 만났다. 그럼 합이 7이 되겠죠, x좌표 합이. 자, 마지막 하나하나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네가 중근이어야 돼요. 그럼 근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얘 근을 구하시면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한번 곱해줘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묶이니까 1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마찬가지. 얘가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7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들을 다 더해주시면은 22분의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